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다 결국 폭행살해하여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변 잠수교 근처에 유기한 조재복 27세이다. 처도 모친의 시신을 옮기는 데 도와 같이 구속되었다. 딸이 이놈에게 상습폭행당하는 걸 보다 못한 장모가 원룸 오피스텔에 사는 딸 부부와 함께 살면서 감시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장모가 참변을 당했다. 부모가 자식이 배우잣감을 데려오면 내 자식과 잘 살까 걱정이 되기 마련이다. 요즘 워낙 이혼이 많아 자식 부부의 백년가약은 장담 못한다 해도 최소 이런 상습폭행, 폭언, 상해, 살해 같은 불상사는 미리 볼 줄 알면 미리 대책이라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부모가 관상을 볼 줄 알아 이걸 미연에 알았다 해도 딸이 눈에 콩깍지가 끼면 말릴 수도 없게 되는 게 대부분이고, 이런 놈을 애인이나 배우잣감으로 고르는 것 자체가 남자 보는 눈이 없기에 말려봐야 답이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본인 자신이 남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근본 해결책이 된다. 길쭉한 가지 같은 형태를 가졌다. 목형과는 다르다. 목형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괜찮은 형태이나 전체적으로 신자 형상이 된 거다. 신자 형상은 신 글자 모양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중정은 횡골로 뻗치고 하정이 송곳턱이고 이마가 뾰족한 형태로 성격이 참을성이 없고 폭력적이고 성정이 괴팍한 형태에 속한다. 천상에 속하는 형태이다. 예의와 두뇌, 자제심이 없고 괴팍하고 폭력적이며 참을성과 인매력이 없고 경박한 성정을 의미하는 게 모두 다 들어가 있다. 상정, 중정, 하정이 모두 다 깨어지니 천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관골이 전형적인 횡골이다. 성격이 모질고 괴팍하며 폭력적이며 모두로부터 배척을 당하여 인생이 외롭게 된다. 누가 그런 성정을 좋아하겠는가? 재물복도 모두 없게 된다. 게다가 윗입술이 위로 버려져 있다. 정신이 어디가 나사가 빠진다. 특히 상이 안 좋으면 더욱 심해지고 장말년으로 갈수록 흉이 심해진다. 상이 좋으면 성공에 문제가 없으나 장말년으로 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젊은 나이에 살인마가 되는 애들의 공통점이 눈 사이가 먼 거라 했는데 이놈도 예외가 없다. 눈 사이가 천리말리 멀다. 제정신이 아니다. 안 그래도 상이 천상인데 눈 사이까지 이러니 그냥 무슨 말만 해도 그냥 폭력부터 구사하는 제정신 아닌 성정이 된 거다. 그리고 눈동자를 보면 사진상 왼쪽은 정상적인 눈동자인데 오른쪽은 하백안이다. 왼쪽 눈동자는 멀쩡하고 오른쪽 눈동자는 하백안이니 지금까지 설명한 안 좋은 상들이 모두 시너지가 되면서 그냥 보기엔 순하고 멀쩡하게 행동하는 듯이 보이나 좀 사귀어보면 타인을 무시하고 과격하고 폭력적이 되는 것이다. 딸이 처음 이놈의 무난한 행동과 말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여 사귀었다가 본래의 성격과 행동이 나오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말려버린 것이니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거란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이렇게 어느 한 부분 좋은 부분이 없는 흉한 상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정도 흉상은 별로 없는데 참 조심해야 하는 상이다. 관상을 좀 배워 이런 상은 미리미리 알고 이런 인간과는 상종조차 안 했으면 딸이나 장모나 모두 다 무사했을 건데 안타깝다. 매년 신수를 보러 오는 단골 손님이 있다. 10여 년 전 처음 왔을 때 개인 상황이 힘든 때 찾아왔었다. 물론 힘드니 문점하러 오는 거지만 그때 산근이 낮아 힘든 시기라 그 시기를 지나면 차차 나아질 거라 말해주었는데 정말 그 후 점점 나아져 나름 밥벌이를 한다. 그 손님이 공부 많이 한 지성인이라 사주니 관상이니 의문을 품었을 수 있으나 그 손님이 세월이 지난 후 한 말이 있다. 예언이 맞으니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가진 책 중에 새 주역이란 김영수란 저자가 지은 책이 있다. 주역의 384효사를 현대적으로 쉽게 풀어 쓴 책이다. 내가 젊을 때 엄청 많은 사주, 관상, 점서 등 역설을 불에 태워버린 적이 있었다. 라면 박스 몇 박스는 태워버린 것 같다. 왜 이런 학문에 시간과 정열을 보내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질까 하는 회의감에
다시는 역설을 보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그렇게 한 거였다. 그런데 점쟁이 운명을 타고났는지 책을 태워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역설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거였다. 결국은 역설을 다시 사모아 보게 되었는데 이 새 주역도 불에 태워버린 책이었는데 결국 새 책으로 다시 샀던 사연이 있는 책이다. 상당히 잘된 책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주역 외에 사주, 관상, 점, 수상 등 여러 분야의 이야기가 조금씩 나와 있다. 그중 관상에 대한 이야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것은 저자가 직접 경운했던, 그것도 관상의 최고 경지라는 찰색, 기색을 파악하는 것에 경험담을 몇 개 적어놓고 있어서이다. 그 내용을 소개해본다. 이 저자의 친구 중에 유근배란 친구가 있었다. 업을 하는 역술가는 아니지만 매년 관상으로 신수를 봐줬었다 한다. 이 저자에게 이 유근배가 예언하길 음력 4월께에 상주가 되는 동시에 자식을 얻겠다고 예언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관상에서 얼굴의 테두리를 12개로 나누어 12달의 운을 알 수 있는데 기색을 봐서 알 수 있다. 4월 부위에 검은 기운이 돌아 슬픈 일이 생기고 동시에 누른 것이 보여 기쁜 일도 생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 본다는 것이다. 저자는 아무리 그 부위를 봐도 아무 색도 보이지 않았다 한다. 유근배가 말하길 전문가도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볼 수 있는데 문외하니 그게 보이겠는가 했다 한다. 실제 저자는 그해 음력 4월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첫 딸이 태어났다고 한다. 6.25 사변이 나서 유근배가 저자의 시곤집으로 피난을 왔었다 한다. 여기서 동네 사람들에게 관상을 봐주며 용돈벌이를 했다 한다. 젊은 동네 이장이 첫 손님으로 왔는데 마을에 인민군이 쳐들어오면 이장직을 가졌기에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 문점하러 온 거다. 유근배가 이장에게 말하길 음력 7월 8월 운이 안 좋으니 그 기간 동안 꼼짝 않고 집에 있으면 무사하겠다고 했다. 유근배가 저자에게 말하길 저 이장의 오른쪽 눈가 7월에 거머리 같은 시꺼먼 기운이 떠 있다고 했다. 저자가 보니 관상 모르는 저자에게도 그 부위에 검푸른색이 뚜렷이 보였다고 한다. 이장은 그 후 실제 불행을 당했는데 데리고 있던 첩이 자신을 버린 이장에게 앙심을 품고 군치한 데에 무고를 했다. 이장하면서 부정을 많이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환을 받았는데 당시 인민군이 북으로 후퇴를 하는 즈음이라 군치한 데에서는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나중에 소환 통지를 다시 하겠다고 이장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한다. 이장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보니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기도 하고 30리길을 나중에 다시 오라가라 하는 것에 화가 나서 다시 군치한 대로 돌아가서 내가 무죄이면 무죄, 유죄면 유죄라고 분명히 해달라고 따졌다. 화가 난 치안대장을 이장을 유치장에 가두어버렸다. 그런데 며칠 후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이 마을로 들어와 유성 비행장에서 반동으로 몰린 수천 명의 사람을 총살하였다. 이때 이장도 총살당했다. 인민군이 후퇴하여 빠져나간 후 이 이장의 아버지가 아들의 시체라도 찾기 위해 비행장에 가기 전에 유근배를 찾아와 아들의 시체를 찾을 수 있을까 문점했다. 이건 수천 구의 시신을 비행장 여기저기에 단체로 대충 매장을 해놓아 가족의 시신을 찾으러 간 유족들이 못 찾고 돌아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유근배가 이장의 아버지 상을 유심히 보더니 놀란 기색 가운데 밝은 기색이 떠있어 아들 시신을 찾을 수 있겠다고 했다. 결국 이장의 시신을 찾았는데 이것은 이장이 100kg가 넘는 큰 몸집이라 시신을 집단 매장한 구덩이에 삐죽히 몸의 일부가 나와 있고 입고 나갔던 얼룩무늬 위도 어깨주기가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유근배는 6.25 전쟁이 음력 8월에 종전된다고도 예언했다 한다. 그것은 서울에서 피난 내려온 아낙네들의 기색을 보니 8월 부위가 전부 밝은 기색을 띠고 있어서라는 거다. 여하튼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유근배라는 사람은 정말 숨은 관상의 대가가 아닐 수 없다. 기색을 보는 건 관상의 최고 경지이기 때문이다. 골상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감이 어느 정도 오지만 기색은 보는 게 무척 어렵다. 동양인의 얼굴은 다들 황색, 흰황색인데 이 얼굴색에서 붉은색, 누른색, 검은색, 푸른색, 하얀색 등을 판별해내기가 쉽겠는가. 그래서 기색을 판별하는 찰색은 눈이 쌓인 바닥에 서리가 앉을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라는 비유로 그 어려움을 고인들이 전했던 것이다.